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인용이 되면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바로 경선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4월 4일에 인용이 되면 다음 예상되는 대선일이 6월 3일인가요? 그렇죠. 뭐 그 정도 된다고. 왜냐면 60일 안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. 네, 이날 화요일이죠. 예. 근데 그러면은 당에서 후보 등록 절차까지 감안했을 때 당에서 경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경선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되고 경선 체제로 한 달 안에 후보를 뽑아서 그 다음에는 그 후보 중심으로 당이 아마 그 모일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을 치르는 건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내놓고 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 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 대선은 계엄 대선,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진 대선이죠.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였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탄핵에 대한 그 태도가 뭐였느냐, 무엇이었느냐. 이런 것들이 유권자는 그것부터 볼 겁니다. 왜냐면 뒷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,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후보들을 하나를 각각 평가를 할 것이고, 그리고 어쨌든 지금이 우리 AX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. 아마 저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고 각 후보들을 평가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이제 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선거에 있어서 이게 우리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집토끼 산토끼. 예, 산토끼. 이제 우리가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뭐 후보 뭐 내지는 또 좀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, 사실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지지층만 나 중심으로 결집하면 당선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대선은 무조건 전국 선거고 결국에 어느 당도 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. 그것도 아주 저 0.73%로 우리가 이겼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. 네. 이번에 그 1% 어디로 갈지. 예. 그거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보수가 통합되어야 된다.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중도에 이 그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0.1%라도 더 가능성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보 중심으로 결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, 저는 이렇게 먼저 패배감을 갖고 뭐 며칠 전에 어떤 지금 의원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되는 건데 이재명이 헌납하는 대통령 건데, 되는 것은 뭐 헌납한 저는 것이다, 뭐 이런 그렇죠.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순간에 저렇게 한 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생각해 보면요,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금 길거리에 나가 있는 분들은 나는 이재명 너무너무 싫어.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돼. 그러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막는 방법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야 돼. 돌아와야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. 뭐 이런 주장을 해왔던 맞아요.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반으로 봤을 때 기각이 되면 이제 이거 조기 대선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, 인용됐을 경우에 문제니까. 네. 다만 만일 인용되는 사태가 된다면 빨리 미련을 털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저는 우리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, 만약에 그 기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,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거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,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영을 모두 그 권위를 상실한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계속 공격을 받을 거잖아요. 예를 들면 공무원들, 그리고 군인들, 경찰들, 심지어는 의사들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는 분들로부터 모두 이반을 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은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이 될 것 같아. 왜냐면 대통령을 감싸기도 뭐하고, 그렇다고 대통령을 다 함께 가자, 야 이러다가 전부 우리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, 이런 생각이 들 거고, 그렇다고 해서 좀 떨어져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자니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. 오히려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. 그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, 이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날 경우를 상상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
수세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내몰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때 많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적이 없는 우리가 흔히 뭐 중도층이라고 하는 침묵하는 다수죠. 그분들이 저는 누구를 볼 것 같냐면 또 한동훈 대표를 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어떤 보수가 이렇게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저쪽 그 민주당 쪽은 굉장히 이걸 정략적으로 압박을 하려 들어갈 것이고 결국 그러면 이 시민들은 이게 또 정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본인들은 이건 이렇게 정쟁화될 문제가 아닌데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할 때 누군가 그 정쟁의 어떤 그 구도에서 벗어나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줄 누군가를 저는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하지? 사람들이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기각결정이 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12월 3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. 지금 그 당시에 사령관들 지금 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, 지금 다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. 재판받고 있죠. 네, 재판받고 있죠. 대통령은 네, 다시 재판. 복귀했는데 형사재판.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이잖아요. 거죠. 네. 그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시 와서 또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, 법률상 가능할 것인지. 그러면서 지금 재판은 또 계속 될 겁니다.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이 엄밀하게 구별을 해보자면 지금 이거에서 만약에 지금 파면이 안 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지금 내란죄 그것도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범죄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은 그럼 아니고.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형사재판에 주기차게 출석을 해야 할 수밖에 내란죄니까 다른 죄가 아니고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어쨌든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네요. 글쎄요.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? 또 그 방법이 있어요? 그런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을 정지하기 위한 모든 수를 동원하려고 할 겁니다. 그렇기 개혁을 때문에 한다고요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혐의, 이 재판에서 어차피 판결이 나면 최악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막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거라는 것들을 생각만 해봐도 그냥 다시 예측할 수가 없을 무법천지 12월 3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